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법정, 학생자치법정, 우행법 완전 정보. 나 오늘 버스가 늦게 와서 지각했어. 선생님한테 버스가 늦게 와서 늦었다고 말씀드리지 그랬어. 해명할 기회도 없이 다른 지각생들이랑 같이 벌로 쓰레기 주웠어. 그랬구나. 근데 우리 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이 열린다는데? 학생자치법정? 그게 뭐야?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하는 벌점을 받고 벌점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학생 스스로 운영하는 학생자치법정이 열리는 거야. 학생 스스로 운영하는 법정? 응. 같은 학교의 친구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돼서 잘못을 한 친구를 위한 교육 처분을 내리는 거지.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좀 쉽게 얘기해주면 안 돼? 좋아. 이분이라면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 거야. 학생자치법정이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학생자치법정은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정입니다. 즉, 지각, 휴대폰 사용, 두발 불량과 같은 경미한 규칙 위반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법정을 구성하여 교육적으로 유익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교육 처분이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예로 학생자치법정 배심원 참여, 선생님과의 면담, 독서 감상문 쓰기 등이 있으며 학교의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이 어떤 곳인지 점점 궁금해져요. 알면 알수록 쉽고 즐거운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학생자치법정을 제대로 알기 총 4단계. 먼저 1단계는 생활평점제 도입하기입니다. 체벌이 전면 금지된 이후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생활평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평점제란 학생들의 생활을 미리 정해놓은 항목에 따라 평가해 상점 또는 벌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권장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반대로 상점을 얻어 벌점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이 정한 생활평점제를 통해 받은 벌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생을 과벌점자라고 합니다. 지각, 두발 불량과 같이 경미한 규칙 위반으로 과벌점자가 된 학생들은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됩니다. 학생자치법정 2단계. 2단계는 학생자치법정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과벌점자는 친구나 전문 변호인 중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의 역할로 재판에 참석하게 된 학생들은 사전교육을 받으며 재판을 준비합니다. 학생자치법정 3단계. 3단계는 본격적인 학생자치법정이 열리는 단계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재판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사람들과 각자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학생자치법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됩니다. 생활평점제를 통한 벌점 기준치 초과로 법정에 나오게 된 과벌점자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자신이 벌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에 서게 된 과벌점자를 옹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벌점자는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친구나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과벌점자의 교칙 위반 사실을 통해 교칙의 중요성과 교육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과벌점자와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과벌점자의 벌점 중 감경해 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교육 처분 점수를 결정합니다.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교육 처분 점수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때 배심원단은 검사가 요청한 점수 내에서 교육 처분 기준표를 토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학생자치법정은 학생 스스로가 주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판사의 개정 선언으로 본격적인 학생자치법정이 시작됩니다. 판사는 출석 확인 후 재판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자의 역할 및 진행 요령을 교육합니다. 과벌점자와 배심원은 법정에서의 성실한 태도와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가 끝나면 검사는 과벌점자가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진술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과벌점자가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반성하는 자세, 현재 변화된 모습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과벌점자의 벌점을 낮추는 교육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검사는 과벌점자의 교칙 위반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정해진 규정을 기준으로 교육 처분 점수와 내용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하고 과벌점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단의 교육 처분 점수와 교육 처분 내용 결정을 위한 20분간의 휴정 시간을 갖습니다. 휴정 시간에는 법정과 독립된 장소에서 배심원단의 회의가 열리고 배심원단은 회의를 통해 과벌점자에게 어떠한 교육 처분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재판이 재개정되면 배심원단은 합의된 과벌점자의 교육 처분 내용을 낭독하고 재판부에 합의문을 제출합니다. 교육 처분에는 이번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과벌점자가 다음 자치법정 배심원으로 참석하기가 있습니다. 이는 과벌점자 본인이 법정 배심원으로 직접 참석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생자치법정이라는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부가 패정을 알리면 담당 교사의 주도로 학생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학생자치법정은 마무리됩니다. 학생자치법정 4단계. 학생자치법정 마지막 4단계는 과벌점자가 학생자치법정에서 부여받은 교육 처분을 잘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이행 단계입니다. 재판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키는 것은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 처분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학생들은 진정한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중등학교의 학생자치법정과는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자치법정이 열립니다. 중등학교와는 달리 초등학생들 수준에 맞는 법교육과 동시에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학급 자치법정. 그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차이점 하나. 먼저 학급 자치법정은 학급 규칙을 기준으로 전교생이 아닌 한 학급을 단위로 열립니다. 차이점 둘. 학급 규칙을 5번 이상 어긴 학생은 규칙 위반 학생으로 학급 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됩니다. 차이점 셋. 학급 자치법정의 재판부 구성원은 규칙 위반 학생, 학급 학생 중 1명, 담임 선생님, 총 3명이 판사가 됩니다. 차이점 넷. 최종 판결은 배심원, 판사,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 위반 학생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어때요? 이제 학생자치법정에 대해서 잘 알겠죠? 학생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변호인이 되고 판사, 검사, 배심원이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 또 생활 평점제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학생자치법정에서 활약할 학생 여러분의 모습 기대할게요.